이번에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입력은 우리가 앞서 이론에서 배웠던 것처럼 system.in 이라는 통로를 사용해야 됩니다. system.in이라는 건 자바에서 운영체제에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입력 통로, 예를 들어서 뭐 키패드일 수도 있고요. 키보드라던가 운영체제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장치를 읽을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통로를 말합니다. 이 통로를 읽으면은 한 글자를 코드표 값으로 읽을 수 있음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1, 2, 3을 읽으려면 3번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1, 2, 3이라는 걸 보통 봤을 때 이걸 글자로 생각하진 않죠. 123이라고 해서 하나의 데이터로 생각할 텐데 이걸 3번에 걸쳐서, 왜냐면 3글자니까요. 그러니까 숫자 같은 걸 입력받을 때 굉장히 번거롭다라는 거죠. 그리고 1을 입력받아도 1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1에 대한 ASCII 코드 표요 값인 49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 중 스캐너라는 걸 씁니다. 글자를 우리가 한 글자씩 입력받는 게 문제니까 의미 있게 글자를 모아서 형태에 맞춰 반환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와는 다르게 도구 생성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적어 볼게요. 네,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배울 클래스의 인스턴스 생성 구문이라고 하는 건데, 아직은 우리가 클래스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뭐 이런 system.in 같은 걸 이용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무언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들 때에는 요 오른쪽에 있는 이 SC가 리모컨이 되는 거고요. 리모컨. 그 다음에 이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오른쪽의 대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오른쪽의 대상이 스캐너라는 도구에 system.in이 들어가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스캐너가 뭔진 모르겠으나 스캐너 안에 system.in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모컨이 연결되어 있고 제어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진다. 우리가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과거에 문자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참조형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참조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라이팅이 안 된다고 했었고, 이 자리에 스트링 들어가면은 좀 모양이 비슷하게 보일 거예요. 이 리모컨에는 이제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들 하나하나를 이제 메소드라고 부르고, 지금은 그냥 버튼이라고 이해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버튼들을 눌러서 우리가 원하는 명령들을 쓸 수가 있는데, 그 명령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next int라던가 아니면 next float라던가 아니면 next 뭐 double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next 아니면 그냥 next line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 어떤 데이터들을 읽어오는 명령들인데 이것들을 한번 써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처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은 이 스캐너라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도구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아느냐? 어차피 쓸지 안 쓸지 모르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가 안 썼으니까. 이런 도구들,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지 않는 도구들은 우리가 쓸 거면 프로그램한테 나 이거 어디에 있는 도구니까 쓸게요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 상단에다가 코드를 작성해서 이 스캐너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 무엇을 갖다 쓸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임포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대로만 실행 한번 해보죠. 이대로만 실행하면 스캐너가 뭐예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스캐너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임포트 java.util.scanner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해주면 실행을 했을 때 이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단 말이죠. 왜? 스캐너가 뭔지 아니까. 지금 에러 안 나고 실행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구를 만드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구 생성할 때는 임포트 확인을 꼭 해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입력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C의 next int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죠. 이게 이제 SC라는 리모컨을 이용해서 next int라는 버튼을 눌러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한 개를 입력받아라. 여태까지는 제가 설명드리기로 글자를 기준으로 읽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숫자를 읽는 게 번거롭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담긴, 정수라는 의미가 담긴 값을 한 개 읽어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실행이 됩니다.
물론 실행하기 전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인터랙티브 모드라고 있죠?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설정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체크가 되어 있을 건데 이거를 반드시 체크해 놓고 하셔야 실시간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거 체크 안 하면 실시간 입력이 불가능해요. 입력값을 우리가 여기다 미리 적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 같지만 프로그램 지금 실행 중이고요. 여기다가 뭐 100, 아니면 아까 123 했으니까 123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프로그램이 끝나죠. 그러니까 이 123이라는 값이 next int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값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출력을 한다던가 계산을 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장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int에 뭐 a 이런 식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서 정수니까요. 여기 보면 int라고 써있죠. 그래서 int를 읽어오니까 int에다가 저장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입력받아서 한번 출력해보죠. 앞에다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출력을 해보면 여기다가 입력했을 때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에서 값이 잘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입력을 받게 처리할 수 있고요. 입력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해야 되는 거지 프로그램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할지 몰라서 무한대로 기다리게 됩니다. 입력이 일어나지 않으면 프로그램은 진행이 되질 않아요. 그런 여태까지와의 다른 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지금 아무런 프로그램 시작하고 나서 아무런 멘트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뭐 하라는 거지? 프로그램이 혹시 렉 걸린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입력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16번 줄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블로킹 당했다라고 표현하는데 막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입력하면 끝나죠. 그러니까 사용자로 하여금 뭘 하라라고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사용자로 하여금.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입력을 받기에 앞서서 일반적으로 멘트를 하나 적어줍니다. 정수 한 개를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멘트를 적어준다면 사용자가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수 한 개를 입력하세요. 이 부분이 지금 먼저 실행이 됐고요. 이게 실행이 됐고 여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사용자는 이 오른쪽 화면만 볼 테니까 여기서 225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한다면 A는 225라고 해서 순차적으로 잘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코드를 짤 때 사용자에게 한마디 던지고 사용자가 전달하는 거 하나 읽고 사용자에게 또 한마디 던지고 이런 식으로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해서 이걸 대화형 프로그래밍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먼저 안내해주고 입력받고 그 다음 또 뭔가를 알려주고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력을 다 받았다면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이 close라는 명령을 실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사용한 도구, 특히 통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해제하는 거죠. 제거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까요? 메모리 절감을 위해서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생각해보면 프로그램이 금방 끝나죠. 입력을 마치고 바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사실 얘는 쓰나마나한 코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이 스캐너라는 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입력을 받다 보면 이걸 만든 자체가 뭔가 에너지를 소모한 거고 어딘가에 계속 물려있는 거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컴퓨터를 다 썼으면 꺼야 되는 것처럼 다 사용한 시점에 클로즈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앞으로를 위해서 좋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값을 여러 개 입력받는다라고 하면 만들고 소멸시키기 전까지 이 사이에다가 관련된 명령, next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명령, 앞으로 더 배우겠지만 명령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값을 입력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값을 입력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